여러분, 아주 평범해 보이는 시멘트 회사 하나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품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이야기는 바로 이 삼표 시멘트에 대한 겁니다. 건설업계 아주 중요한 회사지만 진짜 핵심은 콘크리트 너머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삼표 시멘트, 그냥 시멘트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요, 단순히 시멘트 판매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말이죠. 그 숨겨진 보물을 캐내려면 먼저 이 거대한 폭풍우를 뚫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건설 산업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에 휘말렸다고 할 수 있죠. 아니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러냐고요? 이 숫자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2024년 우리나라 시멘트 수요가 1991년 이후, 그러니까 무려 34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와, 34년이라니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업황은요, 당연히 회사 실적에 직격탄이 됩니다. 전망치를 보면 2025년에 매출하고 이익이 둘 다 꺾일 걸로 보이는데 특히 영업이익 한번 보세요. 무려 15%나 감소할 거라는 예측이에요. 이 폭풍의 위력이 정말 피부로 와닿는 대목이죠.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L자형 회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2025년에 정말 깊은 골짜기 바닥을 찍고 그 다음부터 아주 천천히 정말 점진적으로 회복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인 거죠. 아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 회사에 주목하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반대쪽 이야기, 즉 강세론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강점은요, 바로 입지입니다. 모든 시멘트 공장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삼표의 핵심 공장은 해안가에 있는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전략적 무기가 됩니다. 해안가에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가 급등이나 화물 파업 같은 육상 운송 리스크에서 훨씬 자유롭다는 뜻이거든요. 비용도 안정적이고요. 이건 내륙에 있는 경쟁사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 강점입니다. 이 회사는요, 공장을 돌리는 연료 자체를 바꿔버리면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데요? 보세요. 첫째, 폐합성 수지 같은 산업 폐기물을 받아요. 둘째, 이걸 비싸고 가격 변동도 심한 석탄 대신 연료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셋째, 이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게이트피라고 해서 오히려 돈을 받습니다. 와, 비용은 줄이고 돈은 벌고 심지어 ESG 점수까지 챙기는 정말 일석삼조의 비즈니스 모델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강점도요, 이 회사가 가진 진짜 히든카드에 비하면 사실 서론에 불과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4조 원. 서울의 심장부, 그야말로 노른자 땅인 성수동에 있는 옛날 공장 부지. 그 땅의 추정 가치가 4조 원이라는 겁니다. 이 숫자 하나가 이 회사 전체 시가총액을 그냥 압도해버립니다. 몇 배나 말이죠. 자, 그런데 이 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에 너무 취하면 안 됩니다. 아주 현실적인 위험, 그러니까 약세론자들이 왜 이 주식을 우려하는지도 반드시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약세론자들의 핵심적인 공포입니다. 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만하면 바닥이겠지 하는 생각이 사실은 더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전 잠시 발을 딛고 있는 선반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신중하게 봐야 할 이유,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끝이 안 보이는 업황 침체. 둘째는 막대한 비용 부담입니다. 친환경 설비를 갖추는데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당연히 이익을 깎아먹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배구조와 유동성 문제입니다. 과거의 내부 거래라든지 시장에 풀린 주식수가 적다는 점 같은 것들이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좀 꺼림칙한 위험 신호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거대한 보물과 거센 폭풍의 무게를 어떻게 재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숫자를 통해 가치 평가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숫자로만 보면요, 이 주식 굉장히 싸 보입니다. PBR이라는 지표가 0.78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장부상 가치보다도 주가가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뭐 역사적으로 봐도 아주 낮은 수준의 저평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동종 업계랑 비교해봐도 재미있습니다. 브랜드 평판에서 장당히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른 쟁쟁한 경쟁사들보다도 앞서 있다는 거죠. 그럼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보통 두 가지를 섞어서 봅니다. 하나는 이 회사가 가진 자산의 가치, 또 하나는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의 가치. 이걸 기본으로 깔고 여기에 그 엄청난 성수동 땅의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을 프리미엄으로 얹어서 최종 목표가를 내놓는 식입니다. 자, 지금까지 강세론과 약세론,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숫자들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이죠.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근본적인 딜레마로 모아집니다. 한쪽에는 정말 판을 뒤집을 만한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진 극심하게 저평가된 기업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업황이라는 거대한 벽이 버티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전부이기도 하죠. 과연 미래에 손에 쥘지 모르는 그 엄청난 보물은 지금 당장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이 거센 폭풍우를 견뎌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